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호돌이 우황재 작가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전에 오셔서도 그 네. HBM 특강 예. 해주신 것도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전에 네. 반도체 기초 강의 또 심화 강의 또 저희랑 같이 예. 하셔서 YSTV 구독자분들도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되셨을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호돌이님.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반도체 하면 호돌이 하면 반도체였는데 과찬이시고요. 오늘은 네. 반도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오늘은 이제 예전에 좀 한번 저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네. 반도체가 아니라 좀 기업에 대한 이야기랑 우리가 어떤 주식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예전에 출연해서 잠깐 말씀드렸더니 네. 조금 이제 그 앞부분에 잠깐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더니 좀 아쉬움이 있어서 네. 그 주제를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호돌이에 대해서는 반도체만 국한되지 마라.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마라. 그러면 지금도 사실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투자하신 지도 되게 오래되죠? 대학교 때부터 하셨나요? 예. 지금 10만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도체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저는 반도체 쪽으로 물론 이제 책도 내고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지극히 항상 바텀업 투자자로서 모든 기업들을 공평하게 보는 투자자라고 항상 소개를 드려왔습니다. 바텀업 방식으로 기업부터 예. 분석을 시작해서 올라간다. 예, 맞습니다. 거의 전부 다 그래요? 투자하시는 스타일이?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물론 이제 탑다운을 볼 때도 있지만 탑다운도 항상 바텀업이랑 섞어서 보는 조금 약간 변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한번 제 투자 스타일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예전 소개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년 이상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한 200개에서 300개 기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업데이트하고 또 살펴보고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들을 추려내고 또 추려내고 계속해서 비교평가하면서 추려내다 보면 이들 기업이 이제 10개 이하로 남게 되죠. 그러한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스타일을 가져왔다. 그걸 이제 잠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가끔씩은 왜 이번 분기에는 유독 이 섹터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아니면 다음번에는 왜 유독 이번에는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지? 이러한 부분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특징들이 관찰되면 그 섹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때 그 섹터에 한해서 또 한번 탑다운을 들어가는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을 섞어서 진행한다기보다는 바텀업을 주로 하지만 가끔씩은 탑다운도 참고하는 투자를 지향해 왔습니다. 야, 매 분기 200~300개 기업을 다 까보는 거예요? 다 까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저는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요령.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달라고 네. 제안을 주셨고 저도 같이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백 개의 기업을 다 열어보는 거 전문 용어로 뭐라더라? 그 노가다. 그거 재무집 하나하나 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뭐 거의 한 분기 또 지나가죠, 그러면?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또 했던 뭐 나름대로 했던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전자공시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공시가 나옵니다. 아유, 예, 맞죠. 그래서 지난 2000년부터 나왔던 전자공시 총 개수가 혹시 대략 몇 개쯤? 2000년부터요? 예, 2000년부터 거의 그때 전자공시 다 만들어질 때 아니에요? 저도 공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는 네. 2000년부터 쭉 끌어올 수 있거든요. 예. 공시 개수요? 예. 셀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많습니다. 대략 한 상장사 기준으로 200만 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얼추 한 350만 개, 4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 공시들도 모두 다 끌어와서 다 일일이 분석을 하되 제가 직접 이 공시들을 다 분석하면 얼추 한 3,000년이 걸립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고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러한 공시들을 자동으로 분석화하는 그러한 작업도 지난 10년 이상 해왔고 그러한 작업을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투자 동아리를 결성하고 지인분들과 함께 투자 동아리를 이끄는 과정에서 그 성공한 투자자분들을 계속 만나 뵙고 다니고 또 만나 뵙고 다니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분들을 모셔서 강연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때 약간
학생 시절에 주식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충격을 먹었던 게 네. 하루에 올라오는 공시 개수가 막 300개, 400개씩 가는 날도 있는데 그런 공시를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살펴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놀라움을 겪었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 직후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공시를 다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좀 효율화해서 누군가 대신 살펴봐주는 컴퓨터가 한번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부터 또 공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두 번째 투자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자동화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는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그렇게 공시 많이 모았는데 어쩔 건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뒤에 영상에서 그러면 그러한 공시들을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보고 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시마다 또 좋은 공시가 있고 안 좋은 공시가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는데 그런 공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 기업들을 분석할 때 재무제표, 그다음 뭐 주석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그래프화해서 시각적으로 쉽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준철 대표님의 이 V 차트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거기에 푹 빠져서 이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을 그래프화 시킬까.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의 이름만 딱 클릭하면 딱 0.1초면 그 기업에 대한 그래프가 얼추 한 2,000개 정도가 한 번에 쫙 그려지고요. 그리고 또 매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기업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섹터, 업종 단위로도 대략 한 2,000개 이상의 그래프를 한 번에 쭉 그릴 수 있게끔 그래서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그럼 그래프를 보면 뭐가 좋은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뒤에서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그 예. V 차트는 네. 밸류 차트의 약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기술적 차트가 아니라 예,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 그 시각화한 것들. 맞습니다. 혹시나 그- 그것도 이제 오해하시는 예. 분들이 계셔서. 그 V 차트라는 개념은 최준철 대표님께서 아마 세계 최초로 네.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약간 숟가락 얹어서 이 V 차트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네. 나름대로 고민을 그렇죠. 해봤습니다. 다 숟가락 얹으면 됩니다. 우리 다 이제 숟가락만 얹는 걸로. 네, 그 하나씩 이제 한번 빌드업을 해 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호돌이님이 네. 맛집 블로그도 하셨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지금도 하세요? 그 아니요. 지금은 안 하세요. 맛집 블로그 하다가 이제 망해서 예. 투자 이야기를 풀기 시작한 게 지금 블로그 위치까지 오게 됐는데요. 더 잘 됐네. 근데 제가 예. 항상 그 맛집 아마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맛집이랑 주식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 공통점이 있다고. 예,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 블로그와 투자 블로그를 하다가 예. 느꼈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두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방에 어디 놀러 갔다고 여행지 네. 놀러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안동이라는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안동에 가서 열심히 이제 볼일을 보고 놀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서 네. 식당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 네이버에 검색을 하겠죠. 네이버 지도 어플에 들어가서 안동 맛집을 검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식당들이 여러 가지가 쭉 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 뭐를 많이 보실까요? 쭉 결과들이 쫙 뜨면 안동 국시? 안동 국시도 보고 네. 또 뭐 고깃집도 보고 할 텐데요. 네. 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식당들 리스트를 쭉 보면서 어떤 메뉴를 팔지 그리고 그와 함께 뭘 보시냐면 이 별점. 식당에 맞습니다. 별점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얘는 별점이 4.5점이네. 얘는 3점이네. 이런 걸 보시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과정에서 요게 맛있겠다. 나 여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게 되느냐. 나는 이 식당은 아닌 것 같다, 별로인 것 같다, 쳐내는 작업도 함께 하게 됩니다. 거르는 작업. 예, 거르는 작업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비빔밥이 드시고 싶으세요, 대표님께서. 네. 그런데 비빔밥 식당이 몇 개 떴는데 어떤 식당은 평점이 3점이고 네. 어떤 식당은 4.5점이면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4.5 가죠. 로 가게 되죠. 네. 그와 함께 동시에 3점인 식당들은 우리가 걸러내게 거죠. 된다는 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뭐가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왜 도대체 3점짜리 식당은 안 가고 왜 4.5점짜리를 가게 될까요? 시간과 돈을 아끼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네. 높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다. 아무래도 승률이 높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집을 항상 찾을 때는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왜 주식하실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안 하시나요? 이 주식하실 때에도 우리가 승률이 높은 어떠한 그러한 기업들 안에서, 즉 기업들도 평점이 3점짜리 기업이 있고 4점짜리 기업이 있고 4.5점짜리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4.5점짜리 안에서 찾으면 상대적으로 승률이 높아지고 맛집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왜 그러한 작업을, 즉 4.5점 이상의 기업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3점 이하인 기업들을 쳐내는 작업을 왜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을 오늘 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와 같다. 예. 그러니까 내 눈에만 예쁜 주식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이 예뻐할 예. 주식을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네. 평점이 4.5점 이상의 식당이 한 개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개가 있을 비슷비슷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무슨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냐면, 여기도 4.5, 여기도 4.5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기업들의 후기를 살펴보거나, 별점 이상으로 무언가 메뉴를, 색다른 메뉴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무슨 인테리어도 말인지 모르겠네요. 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점 이상인 그러한 기업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 개를 두고 비교하게 되면, 그 4.5점 이상의 기업들 중에서도 더 좋은 기업, 더 좋을 것 같은 기업, 우리가 확률을 더욱더 높여가면서 진짜 좋은 기업으로 접근하면서 우리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더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이 주식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그림을 띄워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안타깝게도 Y3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매수, 매도 프로세스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매수 버튼부터. 맞습니다. 선 매수 후 고민. 후 고민. 보통 이제 후 고민도 없는 네.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는 기업을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하겠어, 투자다운 투자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 정도까지 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좀 일반적인데요. 네. 여기서 잠깐 좀 아쉬운 소리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를 봤으니까 나 기업 분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게 이제 좀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공부밖에 모르는 그냥 이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네.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목동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에는 목동이 이제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밀렸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목동이라는 동네 안에서도 모든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을 다녀오면 그걸 나는 공부했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냥 학원 갔다 왔으니까. 예. 그래서 학원, 하루 종일 모든 일정을 학원으로 다 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학원 다녀온 뒤에 복습하고 스스로 문제도 풀고 자습서도 읽어보고 이게 공부라는 것이죠. 이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수강이고요. 그 이후에 내가 이 기업을 사업 보고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기업들의 이익 추이를 한번 내가 스스로 추정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진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업 분석을 잘하고 잘해도 내가 분석한 기업이 애초에 평점 3점짜리 맛집일 수도 있고 평점 3점이 안 되는 맛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분석을 열심히 했지만 그 내가 고른 기업 자체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기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 개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뭐만 보이냐? 그 기업의 좋은 점만 보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예. 빠져들게 되죠, 그냥. 예, 친밀성의 오류가 맞아요. 강해지면서 그 기업의 좋은 점만 찾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글을 찾아볼 때에도 좋은 점만 보게 되고 쓴소리는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거기다가 예. 내가 포트에 큰 비중을 싣고 있으면 더 예. 편향이 되죠. 맞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막 가서 막 때려주려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길 칼국수집을 예로 비유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국수집이 너무나 맛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칼국수집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학생 시절에.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여러 맛집들을 탐방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이 물론 그때 그 칼국수집도 맛있긴 했었지만 정말 서울에 맛있는 칼국수집이 정말 차고 넘치더라. 그래서 그 집도 물론 맛있긴 했지만 다른 또 칼국수집들과 비교하다 보면 조금씩 뒤로 밀려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한 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살펴보는 그러한 작업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여러 개 기업들을 살펴볼 때 아무 기업이나 막 가져다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점이 높은 기업들, 평점이 4.5점 이상의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을 한번 따로 묶어서 이러한 기업들 풀을 보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정을 종목 선정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특히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선정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퀀트 투자는 보통 종목 선정 과정에서 끝나고 바로 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와이스트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기업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통계적으로 과거의 수많은 기업들 통계를 다 끌어와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면밀히 하면 할수록 당연히 나의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좋은 종목 풀을 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평균 수익률을 더욱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여러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선정의 이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아하, 그냥 종목 선정하고 그때부터 들여다보고 이거 좋네, 예. 싸네, 네. 사야지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좋은 종목군을 먼저 추리고 예, 맞습니다. 아주 그냥 양질의 어장, 튼튼한 물고기들 먼저 모아놓은 다음에 그 네. 중에서 피킹을 하는. 네,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는 확률의 예, 싸움이기 때문에 그 네. 확률을 더 높이자. 확률을 높여야 하는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 정말 기업 분석 많이 했는데 네, 왜 수익률은 안 좋아요? 또 이런 분들이 예. 한 번쯤 이제 또 깨닫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기업 분석을 많이 하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과거에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나왔던 투자 서적들, 가치 투자 서적들을 가만히 보면 좀 이 기업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하는데 너무 기업 분석만 고집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나는 기업 분석을 누구보다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깊게 했는데 생각보다 투자 성과가 뭐 미비하지.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분석을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깊게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네네.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에 오래 가고 한 선생님께 계속해서 뭐 커트도 부탁드리고 퍼마도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한 선생님께 몇 년 계속해서 부탁드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선생님이 나의 스타일을 좌우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의 스타일을 확실히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한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건 또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와중에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딘가에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업을 오래오래 분석한다 그래서 그 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해서 더 확신이 들고 안정감이 들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를 내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기업 분석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 최고의 기업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개 기업을 얕게 보는 프로세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항상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친밀성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 예, 그 맞습니다. 칼국수집의 오류. 맞습니다. 참, 저도 몇 번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싼데 이거 왜 안 가는 거야? 이거 진짜 아. 싸고 좋은데. 네. 그만 좀 친밀하자.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제 정을 좀 떼고 싶습니다.